카리브해를 휩쓴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지나면서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5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집중호우와 폭풍 해일이 덮칠 가능성이 남아있어 당국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 16주기였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사고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내일은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선거는 11월 7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진출할 특정 정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예비선거엔 뉴욕시장과 시의원 후보를 뽑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를 구제할 드림 법안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등 다른 반이민 법안이 관철되면 드림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업원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전자고용인증, 즉 E-버리파이드 시스템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연방 하원에 상정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내 미전역의 모든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 에키팩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에 사는 조시 그로스버그와 리사 올리보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KBTV 뉴스9입니다. 카리브해를 휩쓴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지나면서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5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어마가 상륙한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중호우와 폭풍 해일이 덮칠 가능성이 남아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에 미국 재난 역사상 가장 많은 약 65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어마의 위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호우와 폭풍 해일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카리브해를 휩쓸었던 어마가 오늘 새벽 도시를 기준으로 카테고리 1등급으로 하향해 플로리다주 서해안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마는 10일 오전 9시께 플로리다주 최남단 키에스트 인근에 상륙했고 같은 날 오후 플로리다주 남서부 모퉁이를 맴돌며 본토에 상륙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풍속 70마일 수준의 열대성 폭풍으로 다시 하향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은 허리케인이 시속 75마일 아래로 내려갈 시 분류되는 폭풍입니다. Did not get any roof damage. We didn't have any leaks, so we consider ourselves very lucky. We got a little bit of water in our garage and maybe a foot of water, so we dealt with that through the night and before. 하지만 현재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약 650만 명이 정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플로리다 내 어마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도로가 물에 잠겨 주민들은 고립 상태이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폭풍해일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15피트에 이르는 폭풍해일을 경고했고 어마가 최대 15인치가량의 비를 뿌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It'll be dropping about 4 or 5 inches of rain, and when you drop that kind of rain in a mountainous area, flash flooding, of course, is a problem. We are also forecasting winds upwards of 50 miles per hour, so you can expect some wind damage, shingles coming off roofs, things like that. 한편 어마의 정확한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마는 플로리다에 이어 조지아주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어마는 알라바마와 테네시주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9.11 테러 16주기였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사고 장소에서는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16년 전 오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는 수천 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추모식은 비행기와 빌딩이 충돌한 순간인 아침 8시 46분, 첫 번째 묵념을 시작으로 건물이 붕괴된 순간, 비행기가 추락한 순간 등 총 6차례의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또 약 3천 명의 9.11 테러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호명됐고 참가자들은 이들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가슴 아픈 그날을 떠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aising my mom to be the amazing person that she is. I'm very proud to be your namesake. I hope you're watching down on me from heaven. I love you. And my brother, Joseph Michael Giacconi. And His family, his friends will never forget. I come here every year for 16 years to make sure I hear his name so that I can honor him and make sure that he will never be forgott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국방부에서 열린 9.11 테러 16주기 추념식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America does not bend. We do not waver. And we will never, ever yield. So here at this memorial, with hearts both sad and determined, we honor every hero who keeps us safe and free, and we pledge to work together, to fight together, and to overcome together every enemy and obstacle that's ever in our path. 오늘 추모식의 일환으로 해가 진 뒤에는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2개의 광선이 공중을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이 빛은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추모식은 미국을 강타한 2건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지난해 추모식보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내일은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선거는 11월 7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진출할 특정 정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예비선거엔 뉴욕시장과 시의원 후보를 뽑게 됩니다. 내일 예비선거에는 플러싱 지역의 20선거구 시의원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19선거구 후보 경선도 치러집니다. 20선거구와 19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각각 3선과 재선에 나서며 같은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20선거구에서는 앨리슨 텐 후보가 피러구 현 의원에 도전하며 19선거구에선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 폴 벨론과 경쟁합니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선거구엔 한인 1.5세 루니조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선거구엔 조 후보를 포함해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표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한인표가 어디에 얼마만큼 나냐에 따라서 내일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9, 20지역구 특히 선거하러 가시는 분들은 내가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내일 선거는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가 치러지고 만약에 이 선거를 하시면서 이 어떤 불편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표장을 잘 모른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당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347-766-5223 347-766-5223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를 구제할 드림 법안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등 다른 반이민 법안이 관철이 되면 드림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최근 다카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 법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 미비자, 즉 드리머들로 이들에게 영구적인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리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드림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와의 전화통화 직후 다카 수혜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드림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사표명은 드림 법안을 놓고 다른 반이민 법안과 협상할 뜻으로 풀이돼 만일 국경 장벽 등 다른 반이민 법안이 관철된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위반된 2017 드림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이민자 보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일 소수계 언론 간담회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다카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과 의회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들과 연대해 보다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시장실 이민서비스국의 기능 확대를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D NIC와 액션 NIC 등 시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단속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뉴욕시 경찰은 인종혐오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전자고용인증, 즉 E-Verified 시스템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연방 하원에 상정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내 미 전역의 모든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불법 고용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고용인증, E-Verify 시스템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 E-Verify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 시스템을 미 전국 모든 기업들이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할 시 반드시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 모든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발의자인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돼야 미국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신용평가기관 에키팩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법정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에 사는 조지 그로스버그와 리사 올리보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에키팩스의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들의 크레딧 점수를 크게 낮추고 개인정보가 신분 도용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그 피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에퀴팩스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번 에퀴팩스 해킹으로 인해 800만 명 이상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민 전 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뉴욕 한인회 공금 32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35만 3천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허드슨 리버 뉴버그 근처에 새로운 송수로 터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는 델라웨어 송수로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 수도 공급을 도와줄 송수로 터널이 허드슨강 근처에서도 생길 예정입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2.5마일의 관련 우회 터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관계자는 새로운 수도강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허드슨 리버 뉴버그 근처에 새로운 송수로 터널을 약 600피트 굴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델라웨어 송수로는 캐스킬 산맥에 있는 4개의 저수지에서 하루 약 5억 갤런의 물을 뉴욕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델라웨어 송수로에서 뉴욕시의 수돗물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이 송수로에서 하루 35만 갤런의 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경보호국이 송수로 보수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 우회터널 공사는 이 대형 보수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억 달러가량 투입되며 약 6년간에 걸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 코미디언들의 개그 라이브 쇼인 쇼그맨이 지난 9일 뉴저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웃음 폭탄을 날린 쇼그맨 공연,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맘껏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본 공연은 처음입니다. 지난 9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펼쳐진 쇼그맨을 본 관객들의 평가입니다. 뉴저지를 찾은 한국 코미디언들의 개그 라이브 쇼, 쇼그맨의 뉴저지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개그맨 박성호, 김원효, 김재우, 정범균, 이종훈 등은 꽁트 형식의 개그는 물론 춤, 마술, 노래, 연기, 애드립 등이 어우러진 버라이어티 개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개그맨 김영철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돼 영어로 인한 에피소드를 노련한 입담으로 풀어내는 등 관객들의 큰 웃음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뉴저지를 찾았다는 플러싱의 한 관객은 후련하게 웃다 간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공연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앞으로도 뉴저지 내에 이런 공연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어린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님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날 쇼그맨은 짜여진 각본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관객들과 소통하고 하나 되는 한국의 새로운 개그 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강력한 웃음 폭탄을 장착한 쇼그맨 공연은 9일 뉴저지 공연에 이어 오는 16일 LA 공연을 이어갑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개를 키우는 철장에 자신의 손녀를 자물쇠로 가둔 채 키운 할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가량 손녀를 우리에 가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손녀를 개 키우는 철장에 가둬 키운 할머니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살인 이 손녀는 사우스 위스콘신 윈드레이크 근처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자물쇠로 잠긴 철장 안에서 키워졌고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주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We have a 9-year-old that was housed, caged, locked up in a kennel that was designed for animals. 위스콘신주 레이싱 카운티 셰리프와 사회복지사가 해당 집을 조사했을 당시 개를 키우는 철장 우리 안에는 이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철장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그야말로 사육장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의 선생님이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해 집에 방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인 46세 게일 라론데와 또 다른 일행 48세 데일 디버스는 불법 감금과 아동 정신학대, 마약 유통, 제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피해 소녀가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은 철장에 갇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You've seen the photo. Cardboard on the floor, a couple of blankets, and a padlock. I wouldn't treat my own dog that way. 한편 피해 소녀는 보호당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리인이 아이의 친부모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네, 9.11에 보내드리는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소재 빌딩 3층에서 5세의 남아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경 퀸즈 코로나 99가 35-59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남자아이가 건물 화장실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남아는 당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건물에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진 아이의 아버지는 이 건물의 주인으로 당시 아이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건물 2층에 있는 사이 남아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갔고 이내 건물 화장실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는 추락하면서 건물 외벽 계단에 팔이 걸린 채 머리에서 피를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히 구조대원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남아는 숨졌습니다. 임신한 10대 여성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머리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경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하워드 애비뉴와 딘 스트릿의 거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에 따르면 총성이 들렸고 이내 비명소리가 들린 뒤 주변을 살펴보니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은 19살의 임산부로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 여성이 누군가의 타깃으로 총에 맞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임신 5개월로 아직까지 태아와 산모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전거 투어를 하던 2명의 사이클리스트를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침 9시경 브루클린 39가와 12애비뉴 근처에서 주차장을 나오던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운전자는 39살의 남성으로 자전거와 부딪힐 당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전거와 부딪힌 후 현장을 달아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붙잡아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에 치인 사이클리스트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어퍼 맨해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른 새벽에 니콜라스 애비뉴와 145가 근처에 위치한 한 빌딩 입구에서 19살 여성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여성을 벽으로 밀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주변의 카메라에 포착된 그는 25세에서 30세가량의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키 5피트 8인치에 140파운드로 추정되며 당시 야구 모자와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멕시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멕시코 재난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오아사카주에서 건물 더미 밑에 깔렸던 사망자들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강진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소도시 플레이노의 한 주택에서 주말 저녁 풋볼 경기 TV 시청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8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이 집엔 집주인인 레인을 비롯해 친지들이 모여 TV 시청을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이닥쳐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집주인 레인을 비롯해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범인은 전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폐지로 인해 미국 경제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 진보센터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경우에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4,330억 달러에 달하는 GDP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20년 11월 미 차기 대선에 나설 차기 대선 잠룡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자크버그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꼽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샌더스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예비주자 중 선두에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인데요.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9년째 행사를 개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포커스에는 이 행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최경희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센터의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가 건강검진 행사 9회째입니다. 네네. 우선 올해 그 행사의 일정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9년 동안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1,000명 그 선착순으로 그 접수를 할 건데요. 그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파트 1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드리고 파트 2는 이제 닥터분들이 다 오셔서 혈액 검사한 거 리뷰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정밀 검진을 좀 더 많이 해드릴 겁니다. 예,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파트 1과 파트 2로 지금 나눠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 헬스 페스티벌, 뭐 헬스 페어 한다 하면은 그날 뭐 혈액 검사하고 뭐 그냥 상담하고 막 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가셔서 결과도 모르고 그냥 그 상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한 2주, 1, 2주 정도 좀 미리미리 혈액 검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 1,000명이라는 분들을 혈액 검사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홀리네임 병원 그 실험실 계시는 총 직원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충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일단은 그 혈액 검사한 결과를 보고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가 뭐가 하는 걸 알면은 상담할 때 파트 2에서 7, 80명의 그 닥터분들이 오셔서 다 그 무료로 봉사하시는 날이니까 충분히 그거를 같이 리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예년 그 지난 9년 동안 비교해 보면은 저희 올해도 한 1,000명 정도면은 뭐 웬만한 분들을 거의 다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일단 끝나시면은 파트 2로 이제 파트 1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 파트 2를 해드리고요. 파트 2는 이제 9월 30일 날 그 닥터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특히 그 혈액 검사한 결과를 받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요. 내과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면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 당이 안 좋다 하면은 또 당뇨 전문의로 보시고 간이 안 좋다 하면 간 전문의 보시고 그러니까 그날은 저희가 뭐 심장내과, 위장내과, 그 피부과, 산부인과 뭐 모든 과목들이 한 25개 전문 과목들이 7, 80명의 닥터분들이 다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제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파트 1이라고 지금 지칭이 지금 돼 있는데요. 네. 날짜가 지금 9월 16일, 17일 이렇게 이제 주말 네, 동안 네. 진행이 되고 네. 이제 이 1차 파트 1에 이제 그 피 검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2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차에 오시면은 그 물론 혈액 검사한 그 리뷰도 받으시지만 그날은 또 저희가 정밀 검진을 여러 가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치질 검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스모킹 그러니까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셔서 폐가 염려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5명에 그 한해서 로우 도즈 CT 스캔, 그러니까 CT 스캔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료지만 이런 정밀 검진은 안과 검진이라든가 뭐 치질이나 이런 그 로우 도즈 CT 스캔 같은 거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25명에서 한 50명 사이로 그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으신 분들을 골라서 그 정밀 검진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 정밀 검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예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하이 리스크 분들을 고르는 방법을 그날 그 오시면은 좀 미리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로우 도즈 CT 그 폐 CT를 그 하고 싶다 하면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 설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얼마나 오래 피우셨느냐, 몇 각을 피우셨느냐, 뭐 여기 그 위험군을 나이가 얼마냐, 50세 이상 되는 분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그 25명을
선발할 겁니다. 네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폐검진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처음으로 지금 선을 보이는 것이죠. 네, 작년에도 조금 해드렸죠. 네네. 사실 작년에 그랬군요. 한 예. 그때도 25명 해드렸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굉장히 위험이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은 뭐 나중에는 그 이머전시에 오셔서 막 팔로업도 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런 그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을 해드려야 하는가를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네. 예, 그러시군요. 네,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9월 16일하고 17일 네, 주말 동안 파트 1 이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고 또 12시간 전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다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죠? 오전 그 금식을 하고 오셔야 되니까 네네. 그 파트 1은 이제 오전 7시에서 그 10시까지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트 2는 그 9시에서 1시까지고요. 그러니까 파트 1이나 뭐 파트 2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일찍 오시는 분 계세요. 새벽 5시 6시부터 줄 서시는 네네. 분 계신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네네. 저희가 웬만하게 오시는 분들은 다 도와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못 주무시고 그렇게 아침 일찍 그 라인업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굉장히 그 한인들한테 또 한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또, 예, 또 소중한 또 이 건강을 되돌아보는 그런 또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 행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또 많이 좀 참가를 당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 물론 홀리네임 병원에서 그 우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편찮으실 때 뭐 이머전시로 오시거나 수술하러 오시거나 뭐 입원도 하시고 많이들 오세요. 뭐 유방암 검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물론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프기 전에 그 건강하실 때 좀 건강을 챙겨드리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료고요. 또 이 또 보험이 없는 분들도 참가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무료 건강검진 행사입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이 건강 외에 또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또 귀한 또 이런 기회를 좀 많이 활용하십사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오늘에 이어서 또 내일도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평소처럼 아침 저녁은 다소 서늘했지만 점차 볕이 뜨거워져 낮 기온은 최고 78도, 체감 기온은 80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밤하늘도 맑겠으며 밤 기온은 최저 62도입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오릅니다. 최고 80도까지 오르겠으며 볕이 좋아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늘도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이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오후 사이 한 차례 소나기 소식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날이 점차 습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은 날이 다소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비 소식 예상되며 습한 공기는 주말 동안 감돌겠습니다. 습도 조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 다소 서늘합니다. 출근길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